네. 시작하면 될까요? 음. 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연구 주제가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선종 선박들에 적용하는 그런 식의 연구를 한다고 발표를 드렸는데요. 그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스크러버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LNG 선박,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발표할 주제인데 그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선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퀘스천으로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며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저희 해운 쪽에서는 이제 배기가스가 그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해결책으로 전에는 이제 뭐 레귤레이션이나 뭐 다른 스크러버 시스템 LNG도 해결책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해결책은 수소 연료 전지라는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수소를 저희가 연소하게 되면 물만 생성이 되고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 아주 친환경적인 연료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살짝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수소를 이제 산소로 산화를 시켜서 결합을 하면 이제 물만 생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된다.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선박을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수소를 지금 사용하려고 수소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수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는 굉장히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연료라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연료 전지를 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게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가장 간단한 개념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료 전지를 보시면 말 그대로 전지의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전지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같이 이런 전지가 있는데, 리튬이온 전지는 말 그대로 리튬 이온을 이용한 전지가 되겠고요. 수소의 이 연료 전지는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그 음극이 있고, 여기에 양극 플러스 극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분리막이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소를 음극에 보내주고 산소를 양극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소가 이제 음극을 통해서 양극으로 거쳐갈 때 여기에서 이제 수소 이온만이 여기 분리막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수소 이온이 분리되면서 전자가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때 반대극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은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산소랑 결합해서 이제 물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수소 연료 전지의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어,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본 게 여기 있는 이제 수소 분자를 이제 결국은 원자로 나누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열이 필요합니다. 열을 약 600도 이상으로 올려주게 되면 여기 있는 수소 분자를 원자로 바꿔주면서 여기 양극으로 보내주게 되는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백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음극과 양극에 여기 있는 극들의 촉매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촉매랑 이 분자랑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자가 원자로 쪼개지면서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료 전지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보면 화학 발전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예, 화력 여기 잘못 썼는데 화력 발전을 이용합니다. 화학 발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화력 발전에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화학 에너지를, 그다음에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연료 전지는 화학 에너지에서 바로 이런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없이 전기 에너지로 바로 거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에너지 손실이 적게 되고 그것은 곧 효율을 높이게 되는 장점을 가져옵니다. 저번에 뭐 다른 분들도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연료량을 줄이게 되고, 연료량을 줄이게 되면 환경 이미션도 줄이게 된 그 어떤 environment 이미션도 줄이게 되는 장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료 전지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 전지를 저희가 이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력 범위가 굉장히 작고 반대로 발전소는 굉장히 큰데 선박은 이 양쪽을 모두 다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출력 범위가 넓다는 게 저희 해운에서 인제 요구되는 연료 전지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요구 조건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수송할 수 있는 공간과 무게의 제약이 크다는 어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료 전지에 필요한 수소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연료 탱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아지기 때문에 쪼금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기가 좀 더 수월한 반면에 선박은 이제 공간이 커지고 또 저희가 한정된 공간 안에 그것들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조건들을 지금 많은 연구들을 지금 거쳐서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연료 전지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현재 가능성이 있고 각광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퓨얼 셀이라는 연료 전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동 온도가 80 도에서 110도 정도로 굉장히 저온입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촉매가 100 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전지의 기본 원리에서 보시면 열이 약 600도 이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촉매가 100 금이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촉매를 100 금으로 이용해서 수소를 어 이제 전 원자로 바꾸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작동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료 전지는 몰텐 카보네이트 퓨얼 셀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보여 드렸던 이 연료 전지보다는 좀 더 온도가 높습니다. 600 도 650도 정도로 600도 이상이 돼서 촉매는 백금 대신에 인제 니켈을 사용하게 됩니다. 백금을 사용할 때 이제 보통 단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비싸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백금을 니켈로 대체해서 인제 쪼금 더 인제 가격 경제력 면에서 쪼금 더 선호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OFC도 약간 MCFC랑 비슷한데 이거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 셀이라고 해서 이것도 거의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약 600도 이상의 열을 이용해서 이제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연료 전지가 되겠고요. 이것도 촉매는 니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 전지까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연료 전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저희가 결국은 어 저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지구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자가 수소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를 저는 처음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주에서 수소는 사실 엄청나게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지만
지구 안에서 수소를 구하기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소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소를 결국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소를 그래서 생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방식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화석 연료나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서 크게 화석 연료 아니면 재생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줄여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방식들을 또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식에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활용하는 방식은 결국 저희는 선박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식을 저희 선박에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LCA 연구들이 몇 개가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제 여기에서 화석 연 인제 결국은 저희가 이 모든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을 하려는 가장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함인데,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또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CO2라든지 어떤 지구 온난화 가스, 그린하우스 가스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이, 그리고 어떤 선박이 가장 수소 연료 전지를 쓰기에 적합한가에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수소가 파슬 H2, 이것을 저희는 그레이 H2라고 하고요.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를 저희는 renewable H2, 그러니까 green H2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것보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이 더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밝혀져 있고요. 한 문제는. 가지만 네. 여기서 잠깐만 질문 하나만 할게.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게 그 물로 전기 분해를 했다는 이야기지. 네네네네. 여기에 그게 그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혼돈스러운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혼돈을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위에는 그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원을 나타냈잖아. 석유화학, 천연 바이오가스 얘를 찢어서 수소를 만들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재생에너지 저 그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전기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림이거든. 네네.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네네네. 수소는 물에서 전기화학 뭐야 분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재생 에너지라고 라기보다는 그냥 물 그 뭐랄까 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화석 연료도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풍력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음.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전기를 리뉴어블로 쓰면 얘가 리뉴어블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마치 물론. 태양광에서 뭔가 수소가 나올 것처럼 그려놨잖아. 아 네네. 풍력에서 나올 것처럼 그게 네. 아니잖아. 얘네들은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수단인 거고 이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결국 이 그 뭐야 이 에너지의 원천은 그냥 물인 거지. 그지? 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림을 좀 더 표현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예, 거기. 거기 적혀 있네. 수전의 수소라고. 물로 전기 분해한 거라고. 돼 네네. 있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네, 아까 형이 해 주신 말씀은 이제 좀 더 덧붙여 가지고, 인제 가장 인제 근본적인 첫 번째 그
여기에는 나타나진 않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인제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메탄을 인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메탄을 인제 메탄 자체가 CH4이기 때문에 CH4에서 인제 어떤 화학식을 거치면 거기에서 인제 H2만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석탄 coal gas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석탄 자체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인제 수소로 바꾸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인제 형이 말씀하신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분해할 때 전기를 어떤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제 여기서 나오는 인제 그 뭐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제 또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저희가 완전히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전혀 인제 쓰여지지 않은 채로 재생 에너지에다가 그냥 물만 완전히 쓰이게 되는 경우는 이제 renewable H2 그리고 green H2가 되고요. 이것이 인제 지금까지 LCA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 이게 그나마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럭처 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레이 H2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리뉴어블 H2뿐만 아니라 그레이 H2에 관련된 연구도 아직까지는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해결책을 어 어떤 미래 친환경 선박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인제 제 커다란 인제 연구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 보면 인제 그 라이프 사이클 관점이 아니라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어떤 환경 이미션을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좁은 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할 때 대부분이 그냥 어떤 선박 하나하나, 선박 2개 이렇게 해서 그 선박들이 나머지 모든 선박들을 다 대표하는 식의 연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선박 그냥 그 한 대가 다양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퀘스천은 이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정말로 기후 변화라든지 대기 오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가 지금 어떤 퀘스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이 갭을 채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아까 그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 첫 번째 예스 만약에 우리가 이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정말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아까처럼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아까 인제 보여드린 것처럼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전지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수많은 옵션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식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퀘스천에 대한 답이 노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아닌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것을 다른 곳에 저희가 집중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어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가 현재 저희가 지금 환경 연구를 할 때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처음 컨스트럭션이라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스크래핑 파트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LCA로는 케이스 스터디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박 한 대나 두 대만 가지고 연구하고 그 결과가 이제 나머지 모든 선박들을 다 이렇게 어 대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려는 연구는 한두 대의 선박이 아니라 어 전 선단, 모든 선단이라든지 모든 선종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트렌드를 뽑아내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소 연료 전지 선박 자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도식화를 해보면 먼저 웰 투 탱크라고 해서 이제 연료가 만들어지는 시작점부터 이제 선박의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 있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하이드로진 수소의 LCA 자체를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이 다 이렇게 LCA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퓨얼셀, 아까 보여드렸던 PMFC라든지 MCFC, SOFC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연료 전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연료 전지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연구를 하고 이 수소의 LCA와 그리고 연료 전지의 LCA를 한데 묶어서 여기 있는 다양한 선박들에 이제 직접 하나하나 다 연결을 시켜서 어떤 이미션의 트렌드가 나오는지를 이제 밝히는 게 목적이고요. 이거를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PTLCA의 어떤 개념도에 이렇게 적용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존에 있던 LCA 연구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라든지 수많은 이런 경로들, 패스웨이들을 다 입력해서 여기 있는 이제 트렌드를 뽑아내는 것이 제 연구의 가장 큰 오브젝티브이자 에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트렌드를 통해서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를 알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연구의 마지막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다가 결과는 없나? 네, 지금 결과는 아직 음, 계속 뽑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예. 원래 지금 다 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돼요. 숙제가 어제도 병욱이 형이랑 얘기하면서 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생각하면서 네, 뽑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는가요? 그 아까 전에 그 촉매제를 네. 백금 말고 니켈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냉각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혹시 하는지. 냉각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디 말하는 거야? 그 퓨얼셀 내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외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저 온도가 저렇게 높게 올라가면 뭐 내부에서 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내부 쿨링은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지. 사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 선박 적용에 있어서. 600도나 되는 그 퓨얼셀을 장착을 하게 되면 사실 주위에 어떤 뭐 벤틸레이션이나 이제 쿨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 상당히 부담스럽지 이거를 뭐랄까 온도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큰 대형 선박에 적용하는데 또 하나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뭐야 그 PEMFC 있잖아. 요거 제일 위에 거. 요거를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 온도 때문에. 그럼 자동차는 거의 저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PEMFC 저거를. 글쎄 네, 자동차 쪽은 잘 모르겠다 나는. 제가 알기로는 PEMFC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백금이 이제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못 알아봤는데 이게 좀 경제적인 면 때문에 좀 이게 걸림돌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이 촉매제를 백금이 아니라 좀 저렴하면서도 백금만큼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촉매제 개발에 되게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좀 어떤 촉매제가 개발이 되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희
그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수소가 그 어떤 선박의 연료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를 가지고 지금 분해를 음, 해야 하는데 그 전기를 음, 어차피 연료를 써서 만들 거면 음. 네. 이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 왜 그러냐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배터리도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 단위 유닛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가 낮잖아. 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 그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뭐 추진을 하려고 보면 이게 뭐 사이즈가 엔진룸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배터리만 달고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컨테이너면 뭐 그런 그 카고 스페이스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또 배터리 비용들도 비싸니까 일단 이게 리얼리스틱하지가 않단 말이야. 피지빌리티 자체가. 퓨얼셀도 마찬가지야. 그런 관점에서는 면적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단위 에너지 생산당 이제 드는 코스트 비용들도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형 선박에 달기가 어렵고 현재까지도 파일럿 스터디로 이렇게 조그만 소형 선박들 있잖아. 이렇게 숏루트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의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 그래서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 아무리 많아봐야 뭐 40척, 50척 배가 안 될 거야. 대부분이 다 아주 작은 소형들이고. 근데 얘네들을 오션고잉에 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볼륨이 커져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네.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 뭐, 네. 뭐 가장 잘 알만한 단점은 뭐냐면 위험성이겠지. 어, 우리가 LNG를 연료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게 플레이머블 레벨이 산소 공기 중에서 5%에서 15% 사이야. 그러니까 산소 중에 그 내추럴 가스가 5%에서 15% 사이로 있으면 거기 이제 뭐 스파크나 뭐가 생기면 이제 파이어나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얘는 범위가 훨씬 높아. 한 5%에서 거의 한 75, 85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출돼서 스파크가 터지면 그냥 이제 무조건 뭐 발화가 되든지 폭발을 하는 거지.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양이 LNG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그 중량당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겠지. 그 이제 폭발 관점에서 보면 LNG 같은 경우에 이제 폭발을 시키면 디플로게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폭발 압력이 뭐한 커봐야만 10바가 안 넘어가. 한 5바, 10바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선박의 스트럭처를 견딜 수도 있는데 얘는 디토네이션이라고 하는 폭발 형태를 갖는단 말이야. 압력이 뭐 수십 바에서 100바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래. 얘는 완전 폭탄이야. 그냥 뭐라 그래 너 이렇게 우리 그 영화 보면 수속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아까 단위 질량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많지만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LNG의 또 절반 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소 탱크든 LNG 탱크를 만들 때 볼륨을 가지고 만들잖아. 그지? 질량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는 탱크 사이즈가 2배, 3배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볼륨을 줄이려면은 이제 우리가 내추럴 가스도 그 이제 액화를 시키는 이유가 액화를 시키면 600배 볼륨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600배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단 말이야. 수소도 마찬가지로 액화를 시키면 그만큼 많은 그 연료를 실을 수 있는데 근데 내추럴 가스는 그 액화를 시키는데 마이너스 164도 정도면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한 300도까지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오션 고행을 하기 위해서 탱크를 그만큼 달 수가 없는 거야. 얘 연료 추진을 시키기 위한 탱크를. 아무튼 어떤 이게 환경 문제, 아까 하영이가 이야기했던 단순히 더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플러스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난제해 있어요. 이 수소라고 하는 게. 근데 한편으로 나는 좀 뭐랄까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이고 어디고 수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옵세스가 되어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수소 전문가들은 이게 수소가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오션 고잉 베슬에 적어도 한 2040년 50년까지는 뭐 아주 기술적인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뭐 한국이든 여기든 되게 클린 수소에 대해서 선박에 적용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되게 혈안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휩쓸린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그냥 약간 어치브 할 수 없는 어떤 뭔가 너무너무 좋은 거. 근데 뭐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했을 때 혹시 그때 김 교수님이 하신 얘기 기억나나? 뭐 AI다, 오토노머스 베슬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갑자기 막 붐해서 확 올라가다가 뭐 언젠가는 이제 다시 수그러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네. 트렌드들이. 난 수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봐.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트렌드를 사람들에게 휩쓸려 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반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훨씬 많은 리서치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 그거에 지금 가고 있는 트렌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꼬집으면 그게 바로 좋은 리서치의 소재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남들이 이게 최고야라고 할 때 그게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면 이게 만들어낸 결과가 훨씬 펀치가 있지. 물론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 근데 조금 더 진실과 리얼리티에 가까운 리서치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뭐 조금 더 이제 뭔가 영향력이 쌓이게 되면 그게 조금 주류를 좀 뭐랄까 틀어낼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영이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퓨얼셀을 그러니까 퓨얼셀을 아까 하영이가 그림을 보여주지만 퓨얼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근데 90 한 뭐 7, 8%가 화석 연료에서 나오고 있어 지금. 수소를 만든다 하면. 그러면 퓨얼셀 원료 전지를 뭐 달아서 선박이 40척, 50척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를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공급할 거면 사실 그 돈 들여서 수소 선박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러니까 홍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소 선박을 만들면 수소 선박을 만든 사람들은 이거는 무공해 선박이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해가 되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어. 막상 LCA를 해보면 이게 화석 연료를 통해서 나와서 뭐 전기를 선박을 운항하는 거나 그냥 디젤을 써서 나오는 거나, 물론 조금 더 퓨얼셀이 낮긴 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획기적인 뭐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초라한 결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이제
뭐랄까 공유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좀 더 그 세상이 진짜 그 친환경적이 되고 바르게 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소속은 마린이다. 이러면 마린에서만 이미션이 안 나오는데 아니면 또 누군가는 육상에 무어다. 그럼 육상에 뭐 플랜트를 하는 사람. 그럼 플랜트에서만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연결을 해보면 나오는데 개별적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가 뭐 그렇게 뭐저 뭔가 친환경을 달성했다라고 선전을 하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IMO 뭐 GHG 레포트 같은 게 매 한 4년 5년마다 나온단 말이야. 거기 보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나온 뭐 이미션 양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 2008년 대비 얼만큼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트레이드오프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줄어들고 딴 데 어디 가서 늘게 됐는지는 사실 우리가 만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이벨리에이션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단 말이야. 지금 IMO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냐면 선박에서도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그 드라이브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퓨얼셀 달아놓으면 제로 이미션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환경단체의 관점에서는 이게 제로 이미션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이벨리에이션을 해서 이 선박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 뿌리는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이미션 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레포팅을 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IMO나 어떤 뭐 멤버 스테이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소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박만 보면 되지. 왜 다른 것까지 봐야 돼? 다른 쪽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친환경을 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아니다. 우리가 그, 그 훨씬 더 익스텐시브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갔냐면 일단 그걸 하자라고 화두를 던져놓고 결국 그걸 뭐 단기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자체를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컴프로마이즈를 했어.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요 정도까지 하자라고 이렇게 일단은 매듭됐거든. 결과적으로는 보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다. 그래서 뭐 하영이나 이제 치병이도 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아마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진짜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만약에 전기 추진 선박이라고 했을 때 그 전기 추진 선박에서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LCA를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전기를 만들기 위해 뭐 화석 연료를 쓴다. 그러면은 그 화석 연료를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한 다음에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배에 공급하고 이런 걸 지금 다 하는 게 LCA잖아요. 그치. 근데 그럼 선박에서 만약에 LCA를 해서 이 정도의 에미션이 나왔다라고 선박 대상으로 LCA를 하고 근데 만약에 또 발전소에서 또 LCA를 한다고 하면 발전소에서도 그 원료를 수입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것까지를 한 또 LCA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그러면은 전 세계의 뭐 이게 돼서 전 산업에 걸친 LCA를 했을 때 선박 LCA와 이 발전소 LCA를 같이 더하면 그 원유를 수입하는 거에 있어서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전체 에미션은 늘어나게 된 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더블 카운팅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그치. 아주 좋은 질문이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 세계의 뭐 이미션 양이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 뭐 선박에서 계산한 거 보여주고 뭐 발전소에서 계산한 거 보여주고 그거 두 개 더해서 뭐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일단 전 세계의 어떤 이미션 양을 구할 때는 각각 섹터들을 다 나누지 당연히. 그래서 자기들이 제출하는 거는 자기 분야들만 내는 거고 선박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만 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으면 이 배가 진짜 친환경 선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치명이 너가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선박은 무궁의 선박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미션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똑같은 배터리 선박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개는 노르웨이에서 운항을 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인도에서 운항을 한다고 치자. 근데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95% 가까이가 리뉴어블 에너지로 전기가 생산이 돼. 인도는 한 50% 이상이 석탄 베이스의 그 연료로 이미션 전기가 생산된단 말이야.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배는 전혀 다른 인바이러먼트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인도에서 배터리 선박을 지어야 되는지 안 돼야지 하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나? 네네. 그렇지. 그리고 적어도 인도에서 배터리 선박을 지어놓고 친환경에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야.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는. 이 선박이 진짜 친환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해가 되나? 네네. 뭐 다른 질문 없나? 대적인 질문 없나? 하나 없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어렵다. 근데 하영아 잠깐 네 PTLC의 그 그림 한 번만 잠깐 보여줄래? 네. 이게 너무나 그 앞에 그림, 그 앞에 그림, 그거 앞에.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쓸 때, 리서치 페이퍼를 쓸 때 뭐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뭐 노벨티, 오리지널리티, 그다음에 뭐 임팩트, 또 있어. 뭐 리걸이라든지 별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팩트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스터디를 했어. 그게 메소돌로지컬하게 아주 노블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자체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아니면 이 메소돌로지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라면 이 논문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아까 하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디테일하게 LCA 스터디를 했어. 그게 굳이 LCA가 아니더라도 어떤 연구를 했어. 대정이 너처럼 CFD를 했어. 근데 내가 한 이 결과가 배 한 척에만 적용되는 아웃풋이라면 내 리서치의 임팩트가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 대정이 너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특정 선박 하나에 대해서 어떤 모션을 해석을 했다. 근데 그 배 선형이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애야. 예를 들어 아무도 안 지어. 그러면 네 연구는 아무리 노블티가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해도 임팩트가 너무 약한 연구가 된단 말이야.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번에도 대정이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연구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어떤 제너럴 트렌드를 뽑아낼 수 있는 연구가 되면 그 임팩트가 아주 스트롱해진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하영이가 지금 이제 짚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기존의 LCA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케이스 선박 하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그 배를 기준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 뭐 모델링을 하는 거지. 이 배는 어디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고 뭐 트럭으로 몇 킬로를 운전을 하고 어떻게 공급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 배는 뭐 이만큼의 이미션을 뭐 라이프 타임 동안 소모합니다 하고 끝이 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에 대한 이 케이스에 대한 결과로는 아주 릴라이블하고 뭐 프리사이즈한 거지. 근데 예를 들어 그 배가 한 5천 데드웨이트 토네이지짜리였다. 근데 누가 물어봐. 그러면 한 2만 톤짜리 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연구가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렇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상당히 약한 연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연구의 아웃풋이 제너럴 옵저베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돼. 적어도 뭐 이 연구 자체로는 어떤 뭐 제너럴 옵저베이션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런 가이드는 제시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했는데 이 결과는 이렇는데 그러면 다른 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적어도 추론의 메시지는 던져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야지만 연구의 임팩트가 사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나? 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다. 오케이. 또 벌써 11시네. 그 대정이는 그 크리스마스 때 뭐 한다 그랬노? 일단 잠깐만 요걸 끌게. 레코딩은. 이거